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16X M7600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작업이나 영상 등의 디스플레이 색감이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 찾지 말고 그냥 사셔도 충분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급하신 분들은 긴 영상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제품 바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내용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으신 거겠죠? 그러면 내용이 기니까 2배속으로 해서 봐주시면 빠르게 내용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작업용 노트북의 성능과 휴대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비보북 프로 16X OLED 제품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여러가지 모델이 있긴 한데 오늘은 가장 저렴한 AMD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MD 라이젠 7 6800H가 탑재된 모델과 라이젠 9 6900HX 프로세서가 탑재된 제품인데요. 가격은 라이젠 7이 179만원대, 라이젠 9이 189만원입니다. 이 CPU들은 인텔 기준으로 보자면 11세대 i7과 12세대 i7의 그 중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텐데요. 인텔 CPU는 13세대가 가장 최신 제품이니까요. 바로 직전 세대로 성능이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컬러는 블랙 색상과 실버 색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제품은 실버 계열의 제품만 판매 중이네요. 이 제품의 표면 마감은 양극 산화 처리로 더 견고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덮개에는 에이수스 로고가 엠보싱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18.9로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비보북의 내구성은 충분합니다. 무게는 약 19.5kg으로 아주 무거운 제품은 아니고 동급 제품 대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50 Ti 제품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3D 마크 평가 결과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 약 13,000점, 타임스파이 기준 약 5,200점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데스크탑 기준으로 봤을 때 GTX 1060 6기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배그를 국민 옵션 기준으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SSD의 경우는 PCIe 4.0 규격을 지원해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읽기 속도가 초당 6000메가 이상이고요. 쓰기는 초당 4000메가 이상입니다. OLED 패널 주변에 얇은 베젤로 인해 뚜껑을 한 손으로 쉽게 열 수 있고 웹캠에는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어서 캠을 쓰지 않을 때는 가려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화상회의를 할 때 양방향 모두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키보드를 보시면 주황색 ESC 키와 왼쪽 오른쪽 키들이 V자 형태로 색상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지루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키감이 부드럽고 좋아서 하루 종일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에이수스 다이얼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OS 자체에서 어도비 제품군을 포함한 타사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터치패드를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가기 기능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전 비보북들보다 업그레이드된 터치패드의 클릭 메커니즘과 정확한 터치감으로 매우 매끄럽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터치패드가 52%나 더 커졌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는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원 버튼은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서 편리한 로그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는 충분한 포트들을 제공하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작업 파일들을 클라우드나 외장하드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USB나 SD카드를 이용해 파일을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에서는 USB 2.0 포트 2개와 5Gbps 전송 속도를 보여주는 USB 3.2 제넌 A 타입 1개 그리고 HDMI 포트 1개가 있는데요. HDMI는 2.1 버전이라 최대 8K 60프레임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 빠른 USB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한 개 있고요. 마이크로 SD카드 리더 그리고 오디오 잭이 제공됩니다. USB4의 경우는 40Gbps의 전송 속도를 보여주기에 잘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PD 충전을 하거나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이 제품의 자랑인 디스플레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보통 강조하는 부분은 앞에 설명을 하는데 소개가 늦었네요. 왜 제가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16인치 대형 화면에 비율은 16대 10으로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4K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있으며 550니트의 밝기와 100%의 DCI P3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 노트북은 경쟁사보다 최대 70% 적은 블루라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산업용 색상 표준화 제도인 팬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매우 정확한 컬러 표현을 보여주며, 또한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0.2ms/s의 엄청난 응답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응답 속도가 빠르면 게임도 간혹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서 디스플레이의 배색점을 나타내는 D65의 DCI P3 색공간에서 색온도를 비교하면 델타 E 값이 1.5를 보여주는데요. 전문 용어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죠. 저도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DCI P3는 영화 산업에서 사용되는 색상 표준으로 적용 범위가 넓고 정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흔히 쓰이는 sRGB보다 25% 이상 더 넓은 색 영역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델타 E 값이 1.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델타 E 값은 DCI P3의 색상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델타 값이 낮을수록 제품의 디스플레이가 DCI P3 색상 표준에 더욱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값이 3 이하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를 살펴볼 건데요. 다음은 눈의 피로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밝기가 110니트까지는 PWM 기능으로 밝기를 조절하여 그래프의 진폭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래프의 위아래 이렇게 간격이 심하죠. PWM이 뭐냐면 LED 백라이트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실제 빛의 양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LED 빛에 쏴주는 주기, 즉 주파수의 진폭을 눈에 보이지 않게 조절해서 어둡게 보이는 듯한 트릭을 쓰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빛이 일정하게 쭉 나와야 하는데, 밝기 조절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표현할 때 빛의 밝기를 줄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밝기에서 껐다 켰다 하는 거죠. 눈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둡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는 깜빡이지만 우리 눈이 깜빡이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빛의 광량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피로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깜빡임으로 인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면 밝기가 110니트가 넘어가면 깜빡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PWM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밝기가 110니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PWM 기능으로 밝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250니트 노트북도 밝기가 어둡다고 하거든요. 250니트 제품은 실내에서 보통 80%에서 90%의 밝기로 설정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110니트 이상으로 무조건 쓰고 있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밝기를 많이 낮춰서 쓰는 것이 아니면 이 제품에서 PWM은 작동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밝기를 낮춰야만 PWM이 작동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PWM 기능이 있는 것 자체가 단점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제가 쓰는 맥북 에어 M1 제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밝기를 25% 이하로 줄였을 때 PWM으로 밝기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맥북 에어 M1이요. 하지만 형광등 밑에서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 약 45%에서 50% 정도의 밝기로 사용을 하니까요, PWM은 작동하지 않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디스플레이에 엄청 신경을 쓴 제품이라는 게 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블루라이트 광량도 적고 깜빡임을 측정하는 프리커프리 인증도 받은 제품이니까요, 작업자의 눈 피로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정집이나 사무실 조명도 프리커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빛이 깜빡이지 않아서 눈의 피로도에 도움을 줍니다. 혹시 눈이 피로하다 싶으신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 조명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시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이 노트북은 96W시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덕분에 노트북이 충전기 없이도 12시간 이상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웹서핑을 자동으로 돌려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러닝타임이 16시간 29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제품도 맥북처럼 충전기를 매번 꺼내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요. 테스트 환경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라이젠 9 6900HX 모델에서 화면 밝기를 120니트 정도로 세팅하고 테스트 프로그램 외에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테스트했을 때 결과값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테스트 결과에서는 밝기를 50% 정도로 놓고 9시간 이상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결과도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노트북은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하기에 딱입니다. 물론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 카돈 제품이 장착되어 기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저음, 중음, 고음이 튀는 부분 없이 고르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16X M7600 모델을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점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단점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팬이 2개 장착되어 있어서 발열 관리에는 좋지만 무거운 작업 시 팬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램이 온보드 장착이라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며 처음 구매하실 때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램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요. 기본은 DDR5 16기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가지 성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니까요. 무조건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조금 더 돈을 쓰며 윈도우 포함 버전을 사실 수도 있고요. 설치하는 게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윈도우 설치를 도와주는 영상의 링크와 노트북 드라이버 찾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란에 에이수스 공식 홈페이지 드라이버 다운받는 이 모델의 페이지를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드라이버 설치하실 때 기억하시고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지만 작업용 노트북으로 크리에이터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도 간혹 즐기신다면 더 좋겠죠.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구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또 달달한 꿀템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